(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12강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화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어요. 선조 때 살림 세력들이 집권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선조 때는 그 살림이 붕당의 형태로 갈라지게 돼요. 이조 전랑의 자리를 놓고 살림이 두 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서인과 동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동인은요,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정열이 모반 사건을 이후로 이 정철을 강력하게 벌해야 된다의 북인과 조금 유하게, 온건하게 벌해야 된다의 남인으로 나눠진 것이죠. 광해군 시기 때는 이 정계를 주도했었던 게 누구였어요? 광해군을 지지했었던 북인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윽고 광해군과 북인은요, 결국에는 지지를 상실하게 돼요.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중립외교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중립외교론. 왜냐면 우리 명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명과의 4대의 예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서인 세력과는 반대로 명나라가 아닌 이 후금과의 신리를 또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실망스러웠었겠죠. 그러고 이제 또 북인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있었고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폐모살제, 자신의 어머니, 어쨌든 새엄마여도 자신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영창대군을 살해했었다라는 이유로 이 폐모살제의 명분으로 폐위의 위기에 놓였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리한 토목공사입니다. 무리한 토목공사로 민심도 잃었습니다. 토목공사로 인해서, 왜냐하면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어. 이건 조금 억울해. 왜냐면 임진왜란이 선조 때 일어났잖아. 그래서 지금 영토가 다 황폐화가 되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복구시키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토목공사로 민심이 이탈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북인 세력들이 정권을 지지할 수 있었던 이 지지도를 상실하게 되고 광해군은 폐위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북인 세력도 같이 축출되는 것이죠. 축출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으로 올리는 게 누구예요? 인조예요, 인조. 자, 인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누가 주도를 했어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은 참여를 했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한테 가끔씩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럼 동인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동인이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동인은 보지 마셔야 돼요. 남아있는 세력이 서인과 남인 세력이 이렇게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인 세력 일부와 연합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했었고요. 상호 비판적이면서 이제 같이 공존하는 관계가 되었었던 것이에요. 자, 일단 서인은 강력하게 무엇을 주장했었죠? 서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바로 친하게 지내자, 명나라랑 친명 배금 정책입니다. 배척하자 금나라는 이라고 하는 친명배금의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친명배금 정책을 이야기하기 무섭게 1627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괄의 난 이후에 정묘호란이죠. 그쵸? 후금이 쳐들어온 거야.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정묘호란, 누르하치의 흑음. 자, 그리고 그로부터 9년 뒤 1636년에 뭐 일어났다 그랬어요? 글씨가 왜 올라가나요? 36년에 뭐 일어났나요? 그렇지,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예요. 병자호란, 약 9년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 병자호란 때는 누가? 청나라의 태종이었었던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국호를 뭘로 바꿨어요? 청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조 때 이 병자호란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체결하고 간 거야? 군신관계를 맺었다. 우리가 이 군신관계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삼전도의 굴욕, 삼배구 고두례의 예를 갖추게 되었었다. 치욕적인 일이죠.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은요, 효종이에요. 효종께서는 나의 아버지를 이 삼전도의 굴욕을 맛보게 한 청나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벌론이 대두됩니다. 북벌론이 대두되면서 북벌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북벌정책 추진한다. 이 북벌정책을 추진했었던 인물이 효종과 그리고 서인의 신하였었던 송시열 등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과정에서 러시아로 원정을 가는 나선정벌도 있긴 했거든요. 저거만 주십시오. 나선정벌이 있었던 시기다. 하지만 이 북벌 정책은요, 펼쳐보지는 못했어요. 바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효종 때문이 컸었죠. 효종께서 북벌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긴 했으나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북벌 정책이 잠정 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효종 다음에 현종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현종.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 그 파트는 바로 이 현종이에요. 자, 인조 때를 잘 떠올려봐.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어.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다 그랬죠? 세자로 책봉됐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현세자는 어떻게 됐어? 청나라 갔다 오고 나서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셨지.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옹립된 게 누구야? 복림대군이야. 효종이 누구야? 복림대군이야, 얘들아. 효종이 복림대군이에요. 그래서 현종이 왕위로 즉위했을 때 당시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어쨌든 간에 왕이 세자로 책봉된 건 소현세자잖아요. 그쵸? 소현세자잖아요. 효종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에 맞아가지고 예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속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속 논쟁이 발발하게 된다. 효종은 왕이냐, 아니면은 왕자냐라는 문제로 예속 논쟁, 예복을 입는 기간, 상복을 입는 기간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해예송과 그리고 이제 갑신예송이 일어났었는데, 일단 예속 논쟁까지 이렇게 파트를 찍어 주시고요. 선생님은 조금 더 카메라를 앞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네. 카메라 조정을 했고요. 자, 예복을 입는 기간을 가지고 예속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기해예송과 갑인예송입니다. 갑인년에 예속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현종이 즉위하고 있을 때 효종의 왕비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선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시에 이제 인조의 계비였었던 자의대비, 장렬왕후 조씨가, 자의대비가, 어머니가, 인조의 계비가, 이 상복 입는 기간을 놓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해예송, 남인과
서인이 주장했었던 게 조금씩 달라요. 일단 남이는요, 아니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냐, 당연한 이야기를 하냐, 당연히 우리 복림대군께서는 효종이지 않았냐, 종자면 뭐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년을 다 입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년을 입어야 된다. 원래 예복을 입는 기간 3년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원래 이제 왕이 죽고 나서는 3년 동안 예복을 입는단 말이야.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래서 원래 이 성리학적인 예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서인 세력은, 아니, 근데 군이지 않느냐. 그치? 세자로 책봉된 거는 소현세자가 따로 있지 않았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해일 1년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조금, 이들이 이야기한 근거는 이것보다 더 탄탄해요. 남인 세력이 주장했을 때 기반이 됐었던 것은 국조 오레이야, 국조 오레이. 우리 지난 시간에 7강 했을 때 배웠었죠. 성종 때 나라에서 운영하는 행사들, 이 성리학적 예법에 맞춰서 오레이. 맞춰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뭐 결혼식, 제사 이런 것들 다 오레이에 해당한다 그랬죠. 국조 오레이를 근거 삼아서 이야기를 했었고, 서인 세력은 반대로 주자, 가래. 주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성리학을 집대성했었던 남송의 약자 주희를 주자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집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 가래를 근거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서인 세력이 승리를 해요. 서인의 이야기대로 이 장렬왕후 조씨, 즉 자의대비께서는 1년을 입었습니다. 이때는 누가 돌아가셨을 때라고? 효종께서 돌아가셨을 때야. 효종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서인의 뜻대로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서인의 뜻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갑인예송 때는요.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어요. 효종의 아내가 왕비께서 돌아가신 거죠. 이때도 이제 장렬왕후 조씨, 한마디로 이 자의대비가 예복을 입는 기간을 언제로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이는요, 남이 먼저 할게. 남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는 1년을 입어야 한다. 1년을 입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서인은 얼마나 입어야 된다 그랬을까요? 맞추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낚이더라고. 지난번에 이제 소정의 사은품 준다 그래서 우리 유진이가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주죠. 소정의 사은품. 자, 이번엔 진짜 드릴게요. 소정의 사은품. 얼만큼 입어야 된다. 이 예복을 입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찾아보는 거야? 6개월? 얼추 비슷어요. 얼마나 입어야 된다 그랬을까? 3개월? 딱 한 명만 더 받아볼게. 1년? 똑같이 1년? 좋습니다. 9개월을 얘기를 했어요. 애매하지 않아? 얘들아? 그치? 9개월이라고 하니까 반년이면 반년이고, 그거보다 더 짧으면 더 짧은데, 9개월은 조금 애매하다. 그쵸? 이번에는요, 이 갑인예송에서 누가 승리를 해요? 남인의 의견이 수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두 차례에, 요거는 어떤 것을 근거 삼았는지를 쓴 거야. 자, 그래서 두 차례의 예송 끝에 정계를 주도하는 것은요, 이제는 남인 세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 현종 때 있었던 이 두 차례의 예송 논쟁 끝에 누가 정계를 주도하게 된다? 남인이 주도하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지우고, 남인이 주도하고 있던 세력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나라가 한번 뒤집히게 되거든.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환국이라고 해요. 총 3번의 환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 환국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12강의 두 번째 환국발생 보이시죠? 환국발생.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러 차례의 무엇 끝에 예속 논쟁, 이 두 차례의 예속 논쟁 끝에 남인이 정계를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예속 논쟁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파트를 찝어줄게. 선생님의 역할은 그 부분도 크니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예송이 언제 일어났냐야. 예송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지? 많은 친구들이 방금 배웠는데도 헷갈려요. 효종 땐지 현종 땐지를 헷갈리더라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나 중등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 현종 때야, 얘들아. 왜? 예속 논쟁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속 논쟁 자체가 효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효종이 복림대군이었잖아. 그치? 효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효종과 효종비가 죽고, 그리고 인조랑 이제 결혼한 이 인조와 인조의 갭이 누구야? 장렬왕후 조씨. 장렬왕후 조씨가 어느 기간 동안 옷을 입어야 될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대두된 것이잖아요. 그쵸? 예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예속 논쟁은 처음에 1차 예송, 2차 예송으로도 나눠요. 자, 1차 예송 때는 누가 돌아가셨었어? 효종께서 돌아가셨었고, 2차 예송 때는 효종의 비가 돌아가신 거지.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남인과 이 서인이 나눠지게 되는데, 북벌 정책을 추진했었던 송시열도 이 서인 세력이었었죠. 자, 이 남인 세력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근거 삼았다 그랬죠? 성종 때 완성된 국조 오레이를 근거 삼아서 이야기했었고, 서인 세력들은 뭘 근거 삼아서 얘기했다 그랬어? 주자, 가래. 그쵸? 주자, 가래. 특히나 남인 세력들이 추구했었던 건 무엇이야? 강력한 왕권 강화였고, 서인 세력들은 신하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신권 중심의 정치였어요. 둘이, 서인과 남인이 결이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다면 좋습니다. 1차 때는 남인이 3년, 서인이 1년 을 이야기해가지고 서인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이 1차 예송은 누가 승리를 했다? 서인이 승리를 했었고, 자, 남인이 2차 효종 비가 돌아가셨을 때도 1년, 서인은 9개월을 이야기했었다. 그러면서 이 1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2차 예송 끝에 남인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인 주도. 오케이? 남인 주도.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봐봐. 효종 다음에 현종이었지. 현종 다음에 또 누구예요? 현종 다음에 누구야? 그렇지. 숙종이죠, 숙종. 광인, 효현, 숙경영이잖아요. 그쵸? 숙경영. 영조잖아. 자, 숙종 때 이제 세 번의 환국, 나라의 정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환국, 나라가 완전하게 바뀌게 된다는 걸 환국이라 그랬어. 세 번의 환국이 있어요. 근데 이 환국 앞에 있는 초성들이 다 일치합니다. 바로 기역, 시옷입니다. 기역, 시옷. 기역, 시옷 한국인데요. 자, 첫 번째 일어났던 한국은요, 남인 세력이 화를 입으면서 서인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거든. 바로 경신환국이에요. 경신환국. 이때 선생님이 대표적인 남인 세력들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오후가를 썼던 효종의 스승이었던 윤선도, 허적, 그리고 허목의 인물들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서인 세력들에서는 누가 있었다 그랬죠? 송시열과 송중길이 있었습니다.
그쵸? 요렇게 인물들이 있었다. 서인에는 대표적으로 송시열, 남인에는 대표적으로 윤선도, 이렇게 보는 거야. 대표적으로 윤선도라고 짚은 거는 내 생각이고, 자, 허적이랑 허목이 조금 더 대표적으로 정계 활동을 했었던 인물들이에요. 자, 이때, 숙종이 이제 즉위하게 된지, 재위하게 된지 초반에 남인들이 북벌을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해요. 남인이 북벌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인 중에서도 이 허적이 있잖아요. 허적이 기름유약 사건이라고, 기름총막 사건이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선생님이 영상 보내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경신왕국 때는 한마디로 남인 세력이 숙청당하는 상황이에요. 남인 세력이 숙청당한다. 남인 세력이 숙청당하면 누가 정계를 주도하겠어요? 서인이죠. 그쵸? 서인이죠. 자, 남인이 이제 숙청당하면서 이때부터는 서인이 정권을 장악한다. 서인의 정권 장악. 이 경신왕국에서 이때 예속 논쟁 때 주장했었던 허적이나 윤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윤후 등이 사사당합니다. 자, 경신왕국 이제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한다. 서인이 주도를 하게 된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사환국입니다. 기사환국. 자, 기사환국은요, 여러분들 희빈장씨 들어봤죠? 희빈장씨. 성이 뒤에 오는 거거든요. 희빈장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희대의 악녀로도 알고 있죠? 장희빈입니다. 자, 장희빈이 조선 최초로 이제 궁인 출신인데 왕비가 된 거야. 후궁 출신이 왕비에 오르게 된 거야. 이때 이제 장희빈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나중에는 숙종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아예 법을 제정해버리죠. 다시 바꿔버려요.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바꿔버리기도 한단 말이야. 자,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아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은 거야. 당연한 얘기겠죠. 그치? 그래서 이 희빈 장씨의 아들을 왕위로 옹립시키는 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의견이 나뉘게 되면서 요거를 이제 이걸 지지했었던 세력들이 남인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자, 남인 세력이 이 희빈장 씨의 아들을 왕위에 옹립시키는 것을 지지를 했었고, 그러면서 당시에 남인은 찬성하고 송시열을 비롯했었던 서인들은 아니 어떻게 후궁 출신의 이 궁인 출신이었었던 사람이 왕비라고 해서 비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의 아들을 왕위 옹립을 시키냐 안 된다 해가지고 남인 세력은 찬성을 했고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반대를 했어요. 가만뒀을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원래 당시의 왕이 인현왕후였었단 말이야. 인현왕후. 희빈장 씨의 아들을 왕위에 옹립시키기 위해서 인현왕후까지 회의를 했어요. 인현왕후를 회의시키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찬성했었던 서인 세력이 정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승리는 이때 서인, 이때는 남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 서인, 남인.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한국은요, 누가 이겼겠어요? 지금 두 파가 있는 거잖아. 마지막엔 서인이 또 주도해가지고 이겼겠죠? 마지막 한국은 갑술한국입니다. 바로 서인이 주도를 했었고요. 자, 이때 당시에 패비 민씨, 누구야? 인현왕후를 다시 재위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서인들, 패비가 된 민씨, 인현왕후를 다시 이제 왕후 자리로 재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북위 운동을 전개합니다. 북위 운동을 전개를 해요. 당연히 남인들은요, 이 희빈장 씨의 아들을 왕위에 옹립시키는 데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에 남이는 반대를 했겠죠. 남이는 반대를 했었다. 결국에는요,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는요, 남인이 축출됩니다. 남인 세력이 축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서인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서인 세력이 갈라졌다라는 거야.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 노론과 소론으로 갈려졌다. 자, 여기에서 소론이 여러분들 그 서인이 지금 갈라진 거잖아. 서인이 어디에 학문을 계승했다 그랬어요? 성운과 율곡 이의 학문을 이어갔다 그랬었죠. 그 서인인 거야. 기억을 해야 돼. 자, 이와 성운의 사상을 개성했었던 학파로 나눠진다 그랬죠. 우리 왜 안 그래도 동인 태계 이황이랑 남명조식 학파로 두 개 나눠졌잖아. 북인과 남인으로. 노론소론도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소론이 성운의 사상을 계승한 거고, 노론이 율곡 이의 학문을 계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론의 이 송시열과 같은 인물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조 때 서인과 동인으로 분화하였다. X, 선조 때죠? 맞죠? 나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지? 12강 뒤에 있는 문제 맞죠? 아닙니다. 선조 때였습니다.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파하였었죠. 서인의 심의겸, 동인의 김효원이 있었습니다. 2번. 자, 2번은요.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국정을 주도하고 남인은 참여를 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입니다. 붕당 정치 과정에서 여론과 공론을 형성했다. 그쵸? 처음에 이제 붕당 정치를 했을 때 서로 막 싸우려고 나눠진 게 아니라 여론을 나누고 그리고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눠졌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당이 아예 그냥 정권을 장악해버리는 일당 전제화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는 뭐야? 독재지. 한 당에서 동인이든 서인이든 독재하려는 모습으로 변질됐었잖아요. 자, 네 번째. 효종이 즉위하자 예속 논쟁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 잘 나와요. 별표 쳐주시고요. 4번의 별표. 효종이 즉위하자가 아니라 효종이 사망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이죠. X입니다. 예속 논쟁은 효종이 아니라 현종 때입니다. 자, 5번. 예속 논쟁에서 자의 대비 등 장렬왕후 조씨의 창국 창용 기간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었었다. 5가 되겠습니다. 5. 6번. 땡땡은 사망한 효종에 관하여 4대부의 예법 그대로를 적용해서 상복을 입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성리학자가 주자였잖아, 얘들아. 그치? 성리학자가 주자다 보니까 완전 원칙주의자들로 얘기를 한 거야. 서인 세력입니다. 서인. 4대부의 예법. 이게 이제 4대부의 예법 그대로면 성리학, 주희, 주자 가례를 얘기한 거거든요. 주자 가례. 7번은요. 땡땡은 사망한 효종이 왕에 올랐으므로 일반 4대부의 예법을 따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었죠. 남인 세력이었습니다. 특히 태계 이황, 정통 성리학자, 태계 이황 선생님들의 제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허적, 허목, 그리고 오우가의 윤선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예속 논쟁의 결과 남인이 국정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9번 숙종 때 집권 붕당이 급격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환국이 발생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환국이 발생하니까 일당이 전제하는 독재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니 숙종께서는 너무 싫었던 거야. 신하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숙종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파에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다 고루 등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탕평론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요. 평등하게 다 갈라가지고 두루 등용하겠다 얘기하는 탕평론을 제기하긴 했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기하긴 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탕평입니다. 숙종, 숙종. 자, 여러분들 집에 가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려고 준비하시기 전에 1분만 선생님한테 시간을 조금 주세요. 노론과 소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론은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 마지막 한국이었었던 갑술한국을 끝으로 서인 세력이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쵸? 자, 갑술한국, 경신, 기사, 갑술의 한국이었었죠. 경신한국에서는 누가? 서인 세력이 남인 축출하고 서인이 주도했죠. 기사 때는 이제 희빈 장씨 아들을 지지했었던 남인 세력들, 그리고 나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자라고 하는 서인 세력이 승리를 했었던 거야. 자,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지게 되는 건 언제다? 갑술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갑술한국.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이렇게 깊게 안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갑작스럽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소론은요, 대체적으로 성혼의 학문을 계승했었던 사람들이고요. 성혼의 학문을 계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론 같은 경우에는 이의 학문, 정신을 계승을 했습니다. 학파라고도 해도 돼요. 학파를 계승했다라고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필기해 주시고요. 자, 이때는요, 대표적으로 윤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 아니에요. 윤증입니다. 윤증 중심으로 결집되었었고요. 결집되다,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때는요, 노론은요, 송시열, 아까도 잠깐 짧게 설명을 했었죠. 효종 당시에 이제 북벌 정책을 같이 펼쳤었던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되었습니다. 소론에서 주장을 하길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실리를 중시했어요. 실리를 중시하였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북방 개척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북방을 개척하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양명학 있죠? 양명학은 성리학을 비판했었어요, 얘들아. 성리학을 비판했었고, 성리학은 너무 지식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지식 중심이니까 어떻게 하자? 행동을 좀 해라. 너네들이 그렇게 배워 먹으면 뭐하냐?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명학은 실천하는 학문으로 존재했었던 거예요. 실천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학문. 이 양명학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도교의 사상으로 알려져 있는 노장사상 있죠. 노장사상이라는 것은 노자와 장자, 대표적인 도가 사상가였거든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수용합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서인한테서 양명학과 노장사상을 수용하는 일이 생길 거라니 생각도 못했죠. 이런 모습들. 성리학의 이해에 탄력성을 더하기 위해서 양명학과 노장사상을 수용하는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의 반면에 이 노론은요, 대의명분을 더 중시했어요.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대의명분을 중시하면서 이 민생의 안정을 중시하였었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론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희빈장 씨 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경종이 돼요. 경종. 숙종 다음에 숙경영이잖아. 그치? 숙종 때 세 차례의 환국이 일어났었죠. 숙종의 그녀 희빈장 씨가 특히 이 기사환국의 중심이었었잖아. 그때 이제 나타났었던 이 기사환국에서 이제 보여졌었던 장씨, 희빈장 씨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경종입니다. 근데 경종이 나이가 어려요. 경종이 나이가 어리고 경종을 지지했던 건 소론 세력이었는데
경종이 나이도 어리고 후사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거야. 후사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거야. 후사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숙종의 다른 아들, 바로 연인궁을 왕으로 앉혀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게 노론이었어요. 그래서 노론이 지지했었던 것은 누구다? 연인궁이었다. 연인궁. 그가 바로 오늘날의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긴 제위 기간을 가지고 있는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조께서는요, 노론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지만 결국 훗날에는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은 지금 잘 안 보이잖아. 그치? 이미 남인은 갑술 때 축출이 많이 돼가지고 전기에서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저 어딘가 숨어 살고 있는 남인도 북인도 두루 등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영조께서 이 숙종이 시행하지 못했었던 탕평론을 제기하기만 했었지 시행시키지는 못했다 그랬죠. 포인트, 시행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영조 때는 탕평비를 세워요. 나는 모든 인재들을 탕탕평평하게 당파에 가리지 않고 두루고루 등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비석을 세우는 거야. 너네 내가 안 지킬 것 같지 이거? 탕탕평평하게 뭐 당파 안 보고 등용하는 거? 너네 나 안 믿지? 나 다 막 노론만 등용할 것 같지? 약속할게 하면서 비석을 세운 거야. 그러면서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탕평책 실시. 당파에 가리지 않고 뭐 소론이든 노론이든 가리지 않고 두루 등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탕평책을 실시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13강 영조와 정조의 이 개혁 정치 강력하게 이 영조께서는 민생 안정을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노론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민생 안정을 중시했었다. 영조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선의 개혁 정치가 마지막에 개혁 군주로 알려져 있는 정조께서는 영조의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정조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고, 영조의 아들은 정조가 아니에요. 영조의 아들은 사도세자였어.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였던 거야. 그 정조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개혁 정치를 물려받았는데 느낌이 달라. 영조는 무엇을 중심으로 했다? 민생 안정이죠. 정조께서는 무엇을 더 중시했어요? 왕권 강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에는 영정조의 개혁 정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